네, 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와 함께 말씀 나눌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시나요? 제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문과 출신이다 보니 그쪽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문과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산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도 상속을 할 경우에 상속세,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던 건데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가상화폐를 어떻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매기냐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일단 저희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저희가 보통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상속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 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상속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가상화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적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그런 재산을 많이 받는 분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적게 받는 분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속세랑 증여세는 네, 구조가 동일한데요. 일단 1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네, 1천만 원 플러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요. 네,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네, 9천만 원 플러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플러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억 4천만 원 플러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정말 세금을 많이 떼네요. 예, 엄청 많죠? 예, 앞서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이 가상화폐도 네, 상속했을 경우 또 증여했을 경우 세금을 뗀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명시된 뭐 판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상화폐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전에도 많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과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있었는데, 네, 형사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그 판결문을 알려드리면요. 네, 이 피고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 명을 모집하였고 그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았는데요. 2017년 5월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216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징역 1년 6월 191 비트코인 몰수 6억 9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바를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 사이트의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재산으로서 네. 유형의 재산으로서 판단했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인정이 된 있을까요? 거죠. 그렇다면 그 191 코인은 어떻게 됐나요? 어, 그 2017년에 압수를 했지만
2021년까지 이게 처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계속 예.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결국 이 비트코인을 처분을 했고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2017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가치가 엄청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예, 같은 지금 경우에. 하루는 코인당 7천만 원 네. 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압수했을 당시에는 2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처분한 금액이 약 1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테크인가요? 국가가 참 장사를 잘 한 거죠. 예, 재테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증여세나 상속세에 있어서 가상화폐는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가상화폐가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가상화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되었고요. 네. 다만 이번에 상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1개월간의 공시된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외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평가 방법을 신설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그 기준 이전, 이후 1개월씩 평균해서 평가한다는 거고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겠다고 규정한 겁니다. 네, 최고의 세율에 따라서 50% 까지 그렇죠.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네네. 정말 세금 많이 떼가네요.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도훈 변호사님과 이 가상화폐 과연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봤는데요.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상속세, 즉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배웠습니다. 예, 오늘 로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